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은 때로는 다리가 되고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죠. 특히 마음과 달리 가볍게 내뱉어진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되거나 나의 진심과는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서서 후회했던 말들, 혹은 듣고 나서 불편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참고 어떤 말을 신중히 건네야 할까요?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깊이와 무게를 헤아리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가볍게 보이는 말, 습관을 벗어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참아야 할 말들, 즉 속마음과 달리 튀어나와 후회를 남기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뒷담화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것은 순간적인 유대감이나 재미를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당신 자신마저도 언젠가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변에 심어줍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흔한 진리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마저 불쾌감을 주어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당신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 뿐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도 있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볍게 내뱉은 비방이나 험담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말은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단정적인 말 역시 관계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그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 더 이상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단절시킵니다. 대화는 본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단정은 마치 두꺼운 벽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견해와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타인의 의견을 섣불리 재단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이어질 때 관계는 필연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스스로의 지혜를 넓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맹목적으로 같아지지 않으며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미덕이며 성숙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기 자랑도 가벼워 보이는 말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때로는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될 경우 듣는 상대방은 피로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성사시켰는데 나는 이런 엄청난 인맥이 있어서 뭐든지 쉽게 해낸다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에게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지? 하는 불편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먼저 물어보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며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부드럽게 덧붙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자랑도 적당할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말을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내뱉는 거칠고 공격적인 말들은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라며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비난하거나 과거의 잘못까지 들춰내는 말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대화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감정은 마치 격렬한 파도와 같아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흔적만 남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승리 중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 특히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의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한 번 더 걸러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이와 진정성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말습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경청의 자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데는 의외로 서툽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 그들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숨겨진 의미까지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순간에 짧은 추임새나 질문을 던져 당신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은 그들이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칼 로저스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하는 것, 즉 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며 결코 마취를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당신 자신의 경계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공감적 경청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들의 장점이나 노력을 진심으로 알아보고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성취라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탁월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네요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막연한 칭찬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변화시키는 탁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건 틀렸어. 다시 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조차도 비난의 어조보다는 개선과 성장을 돕는 제안의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길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알라고 했지만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말을 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반영하며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1인칭 화법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대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춰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약속을 어겨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나는 조금 속상했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어로 하여 나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입장을 이해할 여지를 주며 비난처럼 들리지 않게 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공격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틴 부버는 나-너의 관계를 강조하며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인칭 화법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의 진심을 전하는 나눠 관계의 핵심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현명한 대답을 찾을 기회를 줍니다. 노자의 말처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넘어 말의 본질과 그것이 지닌 무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은 대화에 여백을 주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당신의 말에 더욱 큰 힘을 실어줍니다. 마치 명상과도 같이 침묵은 당신의 내면을 다지고 당신의 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옛말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말은 침묵의 바탕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려 애쓰기보다 한마디라도 더 의미 있고 더 진정성 있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말 습관은 단순히 화려한 언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성숙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습관들을 삶 속에 녹여낸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40대에서 60대의 우리는 이제 삶의 많은 굴곡을 겪으며 말의 힘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서툴고 경솔했던 말들을 반성하며 이제는 더욱 지혜롭고 깊이 있는 말들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통로이기에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말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소통의 기술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사람을 만날 때 참아야 할 말과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말 습관들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 주변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을 대변하고 당신의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